안녕하세요. 이명의 한의사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썸네일과 제목에서 난청 방치하면 뇌가 쪼그라든다,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온다, 이것을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난청이 생기면 치매가 오는 걸까? 아니면 치매가 오면 난청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매를 치료했더니 난청이 좋아졌다는 연구는 거의 없지만 난청을 관리했더니 치매를 예방하거나 징후를 늦출 수 있다는 최신 논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보청기를 끼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뻔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난청과 치매의 이 무서운 연결고리를 최신 논문을 통해서 명확히 짚어드리고, 나아가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며 뇌와 귀를 동시에 살리는 그 핵심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왜 치매를 치료해도 난청은 좋아지지 않는가 더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손상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난청은 대부분 소리를 감지하는 귀의 말초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입니다. 치매는 뇌 자체의 중추신경이 퇴행하는 질환입니다. 즉, 뇌 기능을 개선하는 치매 치료가 이미 손상된 귀의 말초신경 세포를 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 방향, 즉 난청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난청이라면 나이 들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뇌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 이런 정도의 연관성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난청이든 후천적인 난청이든 모두 치매와 인과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인지 부하 가설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우리 뇌는 불분명한 소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끄러운 식당에 대화를 집중할 때 저희도 모르게 애써서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난청이 생기면 이런 노력하는 듣기가 일상생활 내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듣는 일에만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니 정작 기억하고 생각할 자원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과부하가 뇌 노화, 즉 인지 저하를 앞당긴다는 가설입니다. 둘째, 뇌 위축 가설입니다. 소리 자극이 뇌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 영역인 청각피질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듯이 이 청각피질이 서서히 쪼그라듭니다. 문제는 이 청각피질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이 위축이 주변 뇌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뇌 위축 가설을 무조건 100% 확정된 경로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마다 연구 설계가 다르고 아직 인과관계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가설이 귀라는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 기혈순환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이 한의학적인 관점과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조적인 뇌 위축이라는 현상도 청력 저하가 뇌 전체의 순환과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경로 중 하나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난청과 관련한 치료를 할 때 뇌파 훈련을 많이 응용을 해서 같이 치료를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영상은 또 따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셋째는 사회적 고립 가설입니다. 이건 도미노 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난청으로 안 들리게 되면 대화가 힘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집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뇌에 가해지는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우울감과 고독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다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말 그대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청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안 들리다 보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감과 고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인지의 저하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할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임상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약입니다. 한약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에이 결국 약 먹으라는 소리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단순히 증상을 덮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귀와 뇌가 콩팥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한다고 봅니다. 노화로 신장의 전기가 약해지면 뇌와 귀가 함께 약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한약의 역할은 이 뿌리를 보강을 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서 뇌 자체를 영양하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환자 개개인의 맥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치매 환자분들께 한약을 처방하는 이유도 뇌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전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침요법입니다. 두침은 말 그대로 두피에 침을 놓는 치료법입니다. 두피는 뇌와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냥 침이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두침은 대뇌 피질의 특정 기능 영역, 청각 영역, 기억 영역 등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늘리고 뇌신경세포의 활성을 유도합니다. 단순히 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뇌 자체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 파킨슨병 환자분을 주 2, 3회 정도 꾸준히 두침 치료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처럼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서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보청기면 잘 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크게 키워서 뇌가 소리를 쉽게 듣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보조기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한방치료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보청기가 입력을 돕는다면 한방치료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약해진 뇌신경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들어온 소리를 처리하는 뇌 자체의 건강을 챙기는 데 집중합니다. 이미 난청이 심해서 당장의 소통이 어렵다면 보청기는 그 입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이 난청 초기이거나 경도에서 중등도 단계 정도라고 한다면 이때 보청기로 소리만 키우는 것에 그친다면 인지부하 자체의 문제는 해결될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뇌 위축이나 혈류순환 저하 같은 근본적인 뇌의 노화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요법을 통해 뇌의 처리 능력과 혈류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난청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치료법이 옳다기보다는 정확히 내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것들이 유전적인 난청인데 이것도 치료가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미 손상된 청각세포를 완벽히 복구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유전성 난청 역시 치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죠. 한의학적 치료의 목표는 청력의 완전한 복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의 뇌 기능 저하를 막는 것입니다. 즉, 남아있는 청각 기능과 뇌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그리고 지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청기 관련된 질문과 유전성 난청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치료법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보청기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시고 한방치료가 더 시급한 분도 계십니다. 혹은 둘 다 현명하게 같이 활용해야 하는 분도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귀의 문제인지 뇌의 혈류가 문제인 건지 신경세포의 활성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난청과 치매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혹은 부모님께서 대화를 하는 도중 되묻는 횟수가 늘었다, TV의 볼륨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린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과 함께 뇌기능과 전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꼭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